그러면 다음은 대척점에 있어서 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이재명 그렇죠. 경기지사 네. 아닙니까? 네. 그 이재명과 관련된 네. 움직임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 네. 네. 지금 이재명의 이 재보선 이후의 행보를 보면은 그 이전부터도 싹을 보였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친문 강성파들과 친문과는 차별화하는 바이웨이를 선언한 것 아닌가. 그렇죠.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네. 일종의 홀로서기랄까요. 그렇죠.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친문과 네. 차별화를 한다는 것은 문재인과도 차별화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뭐, 그런데 네. 그 중 하나가 이제 재보선이 끝난 뒤에 뭐 9일날 치열하게 성찰하겠다는 그런 SNS를 네. 올린 뒤에 침묵을 지키다가 지난 20일 여의도에서 경기도 청소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토론회 네. 이걸 열었죠. 우선 아니 경기도 경비 노동자 청소 노동자 이런 분들 휴게시설 토론회 하는데 왜 여의도에서 하나요? 경기도에서 수원에서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뭐 국회의원도 40여 명이 우르르 다 토론회 갔죠, 국회의원들이. 뭐 이름을 올리고 뭐 네. 국회의원들도 우르르 왔다면서 네.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이재명답게 영악하게 잡은 거죠. 예. 지난번에도 박영선 선거운동 하면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또 여의도에 나타났잖아요. 예. 그거 뭐 한 달 만에 나타난 거죠. 세과시한 건가? 그렇죠. 세과시 한 거죠. 이름은 아니 그렇게 경기도 그러니까 경비 노동자 청소 노동자 같으면 경기도에서 해야지 왜 세미나를 여의도에서 그러니까 하냐고요. 이재명다운 거죠. 예. 좀 영악한 처세. 감각이 아주 아주 탁월해요.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딱 건수 만들어갖고 그렇죠. 여의도에 나타나는 거죠. 그 며느리로 말하면은 그 시댁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시부모한테 점수를 잘 따는 며느리. 예. 네? 이낙연은 맨날 두드려 맞아가면서도 시부모한테 잘하는 그런 며느리. 뭐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요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통령 안 했으면 안 했지 그 짓은 못한다. 죽는 안에 있어도 문재인 지킨다. 이낙연이가 그렇게 예, 이낙연 그 얘기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속은 없는 거죠.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지면 같이 추락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낙연으로서도 나름대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속셈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재명은 차별화할 텐데 그렇죠. 그쪽 따라가봤자 그렇죠. 도대체 안 되겠다. 예, 나는 그러니까 친문 이거 갖고 가겠다. 이거 갖고 가겠다. 그렇죠. 친문만 가져도 당에서 후보자 선정되는 데는 유리하다. 뭐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건 본선 가서는 다음 얘기고. 근데 이제 뭐 이쪽에서 그렇죠. 예선에서 돼야지 그렇죠. 예선에서 떨어지는데 뭐 그렇죠. 본선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이재명의 지금 고민은 뭘까요? 지금 이낙연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이낙연 지지율이 떨어진 그 표가 친문표가 이재명한테 안 오고 지금 윤석열한테 가고 있어요.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예요. 중도 그렇죠. 좀 개혁적 진보 세력이랄까? 그게 한국의 진보 세력 이재명한테 와야 되는데 안 가고 윤석열한테 가니까 그렇죠. 이재명 지지율이 지금 20%에 있어서 답보 상태예요. 딱 박스권에 그렇죠. 박스권에 갇혀 그렇다고 있어. 또 친문하고 싸우자니 또 당에서 후보하는데 타격이 있을 것 같고 친문하고 같이 가자니 중도표가 또 우르르 날아갈 것 같고 그러니까 이재명답게 실용적 민생개혁 이래가지고 문재인과는 각은 안 세우면서 살금살금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백신 얘기도 하고 부동산 종부세 얘기도 하고 뭐 청소 용역 그 경비업 고생하는 사람들도 얘기도 하고 그때 그 가려운 데를 좀 긁는 그런 식의 뭐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거대 담론 네.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실용적 민생 개혁으로 네. 국민의 실생활에 근접한 네. 그런 정책들을 내놔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친문은 지금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게 그렇죠. 소위 거대 담론들 아닙니까? 그렇죠. 뭐 실제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윤호중이는 네. 원내대표 되자마자 개혁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 없다 해갖고 언론 개혁부터 지금 떠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언론을 완전히 목을 비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언론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다 자기네 신문 편이죠. 언론인데. 그런데도 나머지 몇 개 좀 있는 것까지도 목을 비틀려고 허다못해 우리 같은 데다가 몇 천만 원을 지금 세금을 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윤호중 얘기 들어보고 당랑거철이라는 말이 생각나요. 사마귀 한 마리가 수레바퀴를 막아서는 거. 지금 국민의 원성이 보궐선거에서 나타나서 들끓는데 지금 윤호중은 옛날 하던 거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공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약은 이재명이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 민주당이 8월부터 선거운동 들어가서 9월 8일 이내에 이전에 대선 후보 확정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9월 8일부터 이재명 가만 안 있을걸요? 근데 문재인 탈당하라 나가라 그럴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좀 지켜봐야 할 겁니다. 예. 왜? 네. 지금 스케줄은 9월 8일인데 연기할 가능성도 있죠. 정석이 나 인제사 출발했어. 꼭 9월 8일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예, 시간 예. 좀 달라. 예. 지금 친문이 차마 말은 예. 못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이걸 어떻게 연기를 시켜가지고 11월 해도 예. 되지 않느냐 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네. 있으니 까 네. 좀 지켜봐야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거대 담론보다도 민생 개혁에 집중하자고 하면서 네. 종부세 우리 지금 다 그 세금 폭탄이 지금 그렇죠. 곧 날아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을 되면 날아오는데 네. 실거주형인 1인 주택이나 2인 주택 네. 두 가구 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고 또 부모님 살고 있어서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된 그렇죠. 그건 생필품이나 다름없는데 그렇죠. 거기다 종부세를 매긴 것은 잘못 그게 다 국민들이 들어도 귀가 솔깃한 얘기 말 되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또 대독보까지 언급했지 않습니까? 네. 조선시대에 네. 그 곡물 이거 바치는 게 그렇게 이 백성들한테 네. 고유를 빨아먹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오리 이원이고 네. 김육 이런 사람들이 네, 이제 네. 대동법 네. 그 곡물 특산물 바치다 보니까 그걸 사서 바치하고 네. 거기서 이권 나눠 먹고 양반 지주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쌀 한 개당 내두 이렇게 해갖고 통일해 버렸다. 네. 백성들이 편해진 거 아닙니까? 네. 국민 위주로 가야 한다 하면서 네. 말 되는 거죠. 지금 네. 세금에 대한 그 분노 이거를 이재명 지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요새 그러니까. 영화요. 굉장히 잘 만든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자산 오버라고 예, 이준익 자산. 감독. 그 정약전에 자산 오버 갖고 정약용 형제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게 거기에 분노한 그 민심이 나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막 세금 때리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도 때리고 예, 백골 남자한테 징벌하고. 때려가지고 거기 영화에도 나와요. 한 사람이 그 나주 그 목사죠. 관원에 찾아가가지고 자기 이 심볼 남자 심볼 그걸 잘라버려요. 나 남자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그 부인이 옆에 와서 그것이 또 엄청나니까. 왜 비용. 부인이 그 남편 자른 거 이걸 들고 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럴 정도로 그때 세금이라는 게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거 세금 갖고 너무 폭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그걸 잘 실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이가 군주 민수다. 뭐 임금은 배고 네. 백성은 무리다.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와 네. 백성이 이렇게 잘 물과 배처럼 잘 화합을 하고 이렇게 어우러져야 한다. 그렇죠. 그런 얘기고 제주 복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그렇죠. 엎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심에 순응하는 민심을 따르는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예,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구구절절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이재명의 지지율이 탄탄한 거예요. 어쨌든 박스권에는 갇혀 있지만 이낙연 뭐 그냥 한 자릿수로 떨어져 버리고 정세균 전 총리, 국회의장 뭐 안 한 거 없이 다 했는데 지금 2%뭐 3%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은 경기지사 한 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변호사 하다가 그렇죠. 성남시장하고 경기지사 한 것뿐이 없지 않습니까? 정세균 말씀하셨으니까 얘기인데 총리 자리를 어떻게 야반도주 하듯이 이렇게 그만두나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후임도 아직 근무 안 하고 있잖아요. 청문회도 안 했고. 근데 저렇게 때려치우고 저렇게 해도 되나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저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듯이 이재명의 뭐 처세는 뭐 실용적인 민생 개혁이다. 뭐 방향은 뭐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백신 마이웨이 아닙니까? 네네. 아니 저 꼭 화이자나 모더나 말고 다른 대안도 생각해 보자면 결국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백신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러시아 스푸트니크 V인가요? 예. 그런 백신도 들여와서 내가 경기도에는 그렇죠. 그거 들여와서 좀 맞히겠다. 예. 정부도 검토하라. 예. 그러니까 문재인 너는 뭐고 있느냐? 백신 하나를 못 구해갖고 이렇게 난리 법석을 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청와대도 결국은 이제 뭐 검토를- 검토한다고 얘기했죠. 예. 아니, 그 전문가들은 러시아 거도 검토하라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아, 예. 근데 정부에서 못 들은 척 한 거죠. 그 러시아 게
이 효과가 97.6%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생산하거든요. 5월부터. 예. 그럴 정도로 그 러시아 특허 얻어가지고 생산하는데 괜찮은데 다만 이게 안정성을 우리가 몰라요. 러시아는 통제하잖아요. 부작용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한 다음에 도입하는 게 괜찮은데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저 오세훈하고 박경준 부산시장, 서울시장 면담하면서 그랬대요. 백신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뭐 접종 속도가 문제다. 좀 이상하게 각도를 좀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 백신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문재인 네. 또는 이 민주당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일종의 차별화 전략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저는 이재명 그 얘기하고 나서 저거 물론 뭐 지방 정부에서 쉽지는 않겠죠. 중앙 정부가 그렇죠. 있는데. 또 각 지방 정부가 중구난방식으로 하면은 그렇죠. 그런 통제력을 잃으면 특히 이런 네. 이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딱 일관되게 정책을 펴야지. 그렇지 않고 그러면 좀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자 들어가서 막 맞추고 그러게다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재명의 그 러시아 거라도 구해오겠다는 그런 태도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과거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저기 누구야 이만희 그 교주 그 별장까지 찾아가서 그냥 검체 채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좀 오바는 하긴 했지만 그때 정부에서 누가 나섰냔 말이에요. 그 이재명의 그 무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민주당에 뭐 내놓으라 하는 당권 주자, 당 대표 후보, 뭐 중진들까지 다 무서워하는 게 대깨문들의 문자 폭탄이에요. 이번에 초선 의원들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재보선이 끝나고 뭐 반성을 좀 했다가 오히려 반성문을 써냈지 않습니까? 문자 폭탄을 맞고. 반성을 반성한 거죠. 예. 근데 이재명이가 이걸 정면으로 치받았더라고요. 그 문자 폭탄 폭력적 상계를 벗어난 거 그 잘못된 것이다. 그 문자 폭탄 그 과잉 대표되고. 그렇죠. 우리가 과잉만을 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으로 흔들면 아주 그냥 딱 치고 나갔어요. 맞는 얘기죠. 친문 세력들이 그 문자 포탄 하는 놈들이 저질들 아니에요. 그냥 욕이나 하고 막 이런 건데 그걸 이제 정치인들이 함부로 얘기를 못하고 꽁끙 앓고 있는 건데 이재명이가 그건 저는 솔직히 지적을 잘했다 이렇게 그럼요. 보여져요. 당내 민주주의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렇죠. 그런 행태 아닙니까? 민주당이 새로운 길로 못 가고 개혁을 못하는 가장 게 이런 것 때문이죠. 여기서 친문 이 문바들 이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죠. 지금 홍영표, 우원식 이런 사람들도 그 문자 폭탄 그것에 대해서 민심의 목소리고 당원의 목소리는 경청해야 한다. 하긴 뭐 문재인부터 양념이라고 이낙연은 당을 이렇게 당에 활력소를 주는 그런 목소리라고 아부르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일종의 친문과 어떻게 보면 대개명과 선긋기 아니냐. 그렇죠. 제일 그 강성파들이 반 이재명 아닙니까? 당신은 안 돼. 이재명의 딜레마일 수도 있고 또 그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또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문바라는 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렇게 문자 포탄하는 사람이 뭐 그래서 1,000명, 2,000명 정도 3,000명에서 최대로 잡아도 3만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얘기했잖아요. 1,000명만 지워도 된다고. 당원만 해도 300만이라고 자기들은 하고 있고 권리당원만 해도 80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아주 일부가 당을 좌우를 해버리는 거예요. 당이 아니라 정권을 좌우를 지금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친문과 딱 선긋기를 하고 나가는 거 보면은 이제 재보선에서 참패를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차별화 탁 하고 나선 거 아니니까 본격적인 마이웨이다. 다만 이제 문재인만 당분간은 안 건드리지만 문재인의 지지율이 30% 이하로 깨지면은 이제 내려갖고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선긋기 짝 하겠죠. 그렇죠. 이번에 뭐 민주당 당 대표 그 유세 지방 돌아다니면서 하는데도 문재인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오히려 DJ 얘기를 해요. 김대중 얘기를. 문재인은 이제 약효가 다 끝난 거 아닌가. 오히려 얘기해서 손해본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